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석 마지막입니다. 야, 박수. 자, 오늘 여러분들 진짜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는 완강했잖아요. 네, 오늘 하루는 진짜 여러분 본인에게 상을 좀 주세요. 네. 좀 맛있고 쫄깃한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몸이 기억하는 거야. 몸의 기억을 좀 하도록 해주는 거야. 나 오늘 해냈어! 라고 하는 거 늘 스스로에게 좀 많이 칭찬해주는 그런 일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달려봅시다. 자, 이제 평화, 여야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물론 이제 IMF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건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교체가 된 겁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네. 어떻게든 이 IMF 사태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니까 금을 모아서 갚으려고 노력했죠. 근데 사실 이게 상식적이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라가 흔들리고 위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 왜냐하면 나라가 휘청할 때는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종이돈, 통장에 있는 그 현금, 이거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종이가 돼버려요. 그냥 쓸모없는 가치가 이제 폭락해버리면 그때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나라가 어려운데 금을 내놓고 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놀란 거예요. 뭐야? 아니 지금 IMF인데 금을 내놓는다고?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너무 황당하면서도 놀란 그런 어떤 외신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었었죠. 우리는 항상 그 위기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금모으기 운동을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 여러분 국채보상운동 알죠? 한말에 나라빚 갚기 운동했던 그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모습도 있지만 어쨌건 이 IMF 사태 이후부터는 우리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많이 아픈 시기로 하죠.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노동자, 사측, 그다음에 정부 이게 3자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리해고 그러면서 비정규직. 사실 저도 이제 IMF 때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취업하면 그냥 평생 직장.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IMF 이후부터는 계약직, 비정규직 이제 이런 어떤 단어들이 일상화되었고 지금은 거의 뭐 시스템화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다음에 IMF 전과 이후는 정말 달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게 있었지만 특히 이제 통일 정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햇볕 정책이라는 거죠. 자, 제가 통일 얘기했어요.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키워드가 통일 3대 원칙이었어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남북 기본합의서는 뭐 불가침,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이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볕 정책인데요.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게 바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최초. 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난 게 아니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정상회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북한 평양에 가서 당시 이제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 김대중 정부는 노벨상을 또 받기도 했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자,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네,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정부 때였는데 이때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의선,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런 어떤 그 북한과의 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넘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들을 만나고 싶어. 만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비정상이에요. 전 세계 어디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혈연을, 피를 나눈 가족이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반인권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들, 여전히 그 핏줄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어요. 어떻게 이분들만큼은 좀 하루빨리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로 이제 넘어오죠.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이때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 제주 4.3 사건.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노무현이 직접 사과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펼쳐지죠. 그래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뒤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나오지만 이 정부들은 시험 문제에 좀 이렇게 답지로 나오기에는 아직 너무 가까워요. 뭐 또 그 당사자들도 지금 생존에 있고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노무현 정부까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00년만 들여다봐도 식민지, 일제강점기, 현대사. 지금은 여러분 식민지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아니고요. 절대 가난에서도 벗어났고요. 대통령 우리 손을 뽑고 있어요.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식민지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신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을 여러분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싸웠는지를 우린 배운 거예요. 우린 역사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역사에 무임승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날름 받아만 먹고 그냥 즐기기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 수업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수능 개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